네, 이제 다음 얘기해 볼 경기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입니다. 38대 27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날 저 데리카 선수가 310야드의 두 개의 터치다운 기록하면서 깔끔하게 또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테이섬 힐 선수가 이제 63 러싱 야드의 두 개의 터치다운, 알빈 카마라가 59 러싱 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51 리시빙 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격이 굉장히 좀 잘 풀렸었는데 이날 전 레시드 샤이드 선수가 3개의 캐치 153야드에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하는 극한의 효율 풋볼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적은 캐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야드를 따냈다는 거는 이제 한 번 한 번의 캐치가 이제 다 빅플레이로 이어졌었다. 이렇게 음. 그냥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날 그 크리스 올라베 선수가 46야드에 그쳤었는데 사실 이제 이 경기를 앞두고 그 과속 그리고 난폭 운전으로 체포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석으로 석방이 됐었는데 이 진짜 골 때리는 게 체포된 영상이 이제 인터넷에 떴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시면 크리스 올라베가 저 세인츠에서 뛰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영어로. 음, 이제 경찰이 좀 병먹금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는데 이 굉장히 웃깁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저 음.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이나 뭐 이런 뭐 과속이라든지 이렇게 현장에서 꼭 단속이 되면 뭔가 뭐 소위 말해서 그거죠.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예, 뭐 음, 딱 그건데 뭐 이거는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어쨌든 뭐 아무리 뭐 높은 사람이고 뭐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사회에서 이제 정해놓은 어떤 규칙, 법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준수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음, 그 앞에서는 이제 모두가 평등한 거기 때문에 음. 잘못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규정대로 좀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찰이 약간 그 무드 자체가 실제로 그런 말을 하진 않았는데 그 무드가 알바임? 약간 이런 음,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게 좋았고 뭐 어쨌든 이런 그 사건 사고들의 연루가 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음, 근데 그 수비 쪽에서는 올 시즌에 그 칼 그랜더슨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올 시즌 앞두고 이제 4년 5,2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올 시즌 첫 8경기에서 지금 세기 5.5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스탯이냐면 지금 마이카 파슨스가 6개 기록을 하고 있고 레너드 플로이드, 맥스 크로스비, 몬테스 스웨트 이런 선수들이 지금 다 6.5개씩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선수가 풀시즌 뛰면서 가장 많이 만들어냈던 세계 개수가 5.5개니까 이미 뭐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날도 이제 색 한 개, 태클 플러스 하나, 쿼터백 히트 3개를 기록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백 폴슨 아데보 이 선수도 또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이 아데보라던가 이제 앞서 언급해 주신 그랜더슨 이런 선수들이 팬들에게 아주 뭐 빅네임 선수들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아주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세인츠 수비에서 또 다들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는 선수들이다. 이번 기회에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 이날 승리를 통해서 이제 5할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펠컨스와 세인츠가 지금 NFC 남부지구 선두가 됐는데 음. 다음 주에 또 지금 저스틴 필즈가 없는 또 베어스를 만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좀 승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봐요. 네. 뭐 지구 선두 자리는 유지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콜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날 이제 조나단 테일러와 잭 모스가 164 러싱 야드에 터치다운 하나를 합작했습니다. 이 스탯만 보면 사실 뭐 별거 아니죠. 근데 평균 야드가 6.8야드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사실 러싱 2번 때리면 퍼스트 다운이 갱신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조금 더 러싱의 비중을 높였어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어, 물론 이제 그 조나단 테일러가 전반 막판쯤에 발목에 좀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후반에 캐리가 한 번인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전반에만 이제 11번의 캐리 94야드를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조나단 테일러 선수가 더 뛸 수 없었다라고 한다 그래도 잭 모스로 밀고 갔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여전히. 근데 그런 부분이 운영에서의 아쉬움으로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가드너 민슈가 이제 출전을 했었는데 글쎄요. 뭐 러싱의 비중을 더 높였어야 된다는 이제 이야기라면 뭐 민슈의 패싱 게임이 쪼끔 아쉬웠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거는 좀 아니에요. 왜냐면 이날 가드니 민슈 선수가 막 중간중간 번뜩이는 퍼포먼스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전반적으로 민슈의 운영은 글쎄요. 저는 인터셉션 제외하고 나면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이게 어 '콜츠가 못해서 졌다.'라기보다는 '세인츠가 좀 더 잘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경기는. 음.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콜츠에게 이길 기회가 없지 않았었는데 운영을 쪼끔 더 '러싱을 많이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 거죠. 음. 음. 그리고 사실은 이날은 이제 공격진보다는 이제 40점 가까이 내준 수비 쪽에 좀 더 책임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예 음. 그래서 뭐 토니 브라운 주니어 뭐 이 선수가 이제 이날 이 샤이드와 매치업이 많이 됐었는데 계속해서 좀 빅플레이를 내주다 보니까 콜츠 입장에서는 좀 리드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제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민슈가 나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데리카가 또 한 수 위의 쿼터백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정리를 좀 해 보고 싶고 어쨌든 콜츠가 다음 주에 이제 팬서스를 만나게 돼요. 예 3 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음. 그렇기는 한데 이제 팬서스도 이제 대망의 이제 시즌 첫 승을 거뒀기 때문에 뭐 나름 또 뭐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날 경기에 나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콜츠 입장에서 좀 방심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인츠와 콜츠의 경기 얘기를 해 봤고요. 다음은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워싱턴 커맨더스의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31대 24 이 경기는 또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의외로 이글스가 계속해서 끌려가는 경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역전을 하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 시즌 커맨더스와의 두 번의 맞대결 모두 승리로 가져간 이글스입니다. 음. 제일런 허츠가 319 야드에 터치다운 패스 4 개, 그다음에 에이제이 브라운이 8 번의 타깃이 됐는데 100%다 캐치에 성공하면서 130 야드 2개 터치다운. 그리고 뭐 디본타 스미스도 또 100% 캐치 성공률과 함께 99 야드 1개 터치다운이었으니까 음. 어 뭐 '패스를 시도하는 것마다 거의 다 그냥 성공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그 에이제이 브라운 선수가 14대 3 으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그 이 쿼터 막판에 원핸드 터치다운, 원핸드 캐치 터치다운이 진짜 와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플레이였어요. 음.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앞두고 훌리오 존스 선수가 영입이 됐잖아요. 네 프랙티스 스쿼드에 들어왔다가 인제 액티브 로스터로 올라오게 됐는데 이 경기에서 한 개의 캐치로 터치다운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게 24대 24 동점 상황에서 나왔던 역전 터치다운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훌리오 존스가 인제 빅바디 리시버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키만 놓고 봐도 에이제이 브라운이라든지 디본타 스미스보다는 확실히 신장이 더 크기 때문에 레드존 안에서 이 제일런 허츠 선수가 확실하게 믿고 던질 수 있는 빅 타겟이 생겼다는 점이 또 이글스로서는 큰 의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성기 시절에도 '터치다운 숫자가 좀 적은 게 아니냐.'라는 게 뭐 훌리오 존스의 약점으로 뭐 지적되는 시기도 있었지만 뭐 지금은 이제 좀 그런 이제 과거들을 다 차치하고 그냥 '베테랑을 영입했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이글스가 어쨌든 플레이오프에서의 성공을 또 목표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뭔가 누적 스탯은 뭐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음. 어떤 클러치 상황에서 이런 한 번 한 번의 뭐 캐치 뭐 중요한 뭐 모멘텀을 바꿔주는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영입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는 그 24대 24 동점 상황에서 나왔었던 블랑켄십 선수의 인터셉션이 이 좀 경기의 터닝 포인트가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끌려가던 상황에서 이제 앞서가는 상황으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었던 이글스였고 훌리오 존스의 역전 터치다운 이후에 인제 그 포스 다운 컨버전 상황에서 나왔었던 하산 레딕 선수의 스트립 역시도 굉장히 좀 결정적이었다. 이게 또 나중에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됐었기 때문에 이 수비에서의 두 포인트가 승부의 분위기를 바꾸는 그리고 쐐기를 박는 그런 포인트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날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글스가 이제 7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NFC 컨퍼런스 단독 선두를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음 주 상대가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입니다. 이글스가 지금 뭐 사실은 NFL 전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칩스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음. 유일하게 이제 7승 1패 팀이 이글스로 지금 남게 됐는데 어쨌든 뭐 시즌 중반에 뭐 나름 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좀 만났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음. 이 카우보스와의 경기마저도 잘 넘어갈 수 있다면 네, 이글스가 NFC 1번 시드를 확보하는데 뭐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커맨더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현 시점 NFC 최강 팀인 이글스를 상대로 이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이번 경기뿐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맞대결에서도 연장까지 가는 승부 끝에 필드골로 경기를 내줬었잖아요. 어 이게 뭐 시즌 내내 이제 기복이 있는 경기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글스는 지구 라이벌이고 지구 라이벌이 아무리 인제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경기를 갖고 가는 부분,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의미가 크다라고 인제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전주에 이제 자이언츠를 상대로 14대 7로 졌던 거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 보면 좀 '어잉?' 싶은 그런 인제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2 주는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샘 하웰과 워싱턴이 지금 그런 모습들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승패와는 무관하게 예. 굉장히 좀 인상적인 뭐 중상위권 팀의 경기력을 보여준다 싶다가도 또 음. 어떤 주는 그냥 거의 최하위권의 또 퍼포먼스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좀 팬들이나 구단이나 쪼끔 혼란스러울 것 같다? 네,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이 잘 굴러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큰 폭의 변화를 가져가야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퍼포먼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어 일단 이제 뭐 샘 하벨이 이날은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그날이죠. 예전에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그 구티에게 인제 좀 많이 썼던 표현 중 하나인데 이날은 이제 하웰의 그날이었습니다. 특히 전반의 패스 성적이 26 번을 던졌는데 24 개가 캐치가 됐고 그 226 야드의 터치다운이 2 개였거든요. 뭐 전반전의 경기력 자체는 완벽에 가까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후반에 인제 인터셉션이 하나 나왔던 부분을 제외를 하고 나면 뭐 경기 전체적으로도 75%의 패스 성공률, 397 야드, 터치다운 4 개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소위 음. 말하는 그 긁히는 날이었죠. 음. 그래서 이제 샘 하웰은 뭐 이제 풀타임 첫 시즌인데 나름 이런 고점을 꽤 자주 보여준 선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얼마나 높은 확률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느냐. 네. 그런 것들을 좀 증명을 해야 되는 뭐 시기가 남은 것 같고 뭐 이날 패하기는 했지만 이제 수비에서도 그 이글스의 필살기를 한번 막아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 음. 부분은 또 커맨더스의 수비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레드존 1 야드 지점에서 투시 푸시 쿼터백 스닉 올 시즌에 이제 이글스의 전매 특허인데 이 상황에서 인제 그 QB 스닉을 막아내고 펌블까지 만들어내면서 또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었던 커맨더스였거든요. 예 이걸 '누가 막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올 시즌 처음으로 이 투시 푸시 쿼터백 스닉을 커맨더스가 막아냈다는 점도 상당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글스를 상대하는 팀들에게 좋은 뭐 필름 스터디 거리를 좀 남겨 준 게 아닌가 뭐 그런 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조이 슬라이 선수가 전반 막판에 이제 61야드짜리 필드골을 장렬시킨 부분도 좋았었고 전반적으로 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안 좋았던 건 상대가 이글스였다는 거. 예. 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경기를 떠나서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이제 커맨더스가 체이스 영 그리고 몬테즈 스웨트을 트레이드로 내보냈어요. 커맨더스의 이제 최근 몇 년간의 뭐 정체성, 뭐 팀의 가장 강한 어떤 포지션 그룹이라고 하면 뭐 누가 뭐래도 이 디펜시브 라인이었죠. 그래서 그 디펜시브 라인을 책임지고 있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던 이제 두 선수가 바로 몬테즈 스웨트과 체이스 영이었는데 음. 이번 트레이드 이제 마감 시한을 통해서 이제 두 선수를 모두 내보내는 그런 나름 파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몬테즈 스웨트을 24년 2 라운드 픽을 받고 베어스로 보냈습니다. 예 올 시즌 6.5개 색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몬테즈 스웨트인데 뭐 이 선수의 영입은 뭐 베어스 입장에서 좀 장기적인 측면의 영입이라고 봐야겠죠. 네. 다만 이게 '베어스가 지금 타이밍에 영입을 한다?' 이거는 쪼금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인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 시점에 그 베어스의 성적을 생각을 해 봤을 때 2 라운드 픽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1 라운드 같은 2 라운드 픽과 음. 3 라운드 같은 2 라운드 픽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어스의 성적을 놓고 보면 지금 1 라운드 같은 2 라운드 픽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인제 그런 건 있죠. 최근의 어떤 경향들을 봤을 때 리그에서 이제 상위권 엣지 러셔들이 FA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제 팀이 그 좀 갖춰진 상태에서의 영입을 해야 이게 좀 납득이라는 게 될 텐데 베어스는 사실 지금 그런 걸 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또 그 흐름을 역행하는 영입 아닌가. 사실 뭐 단장이 바뀌고 뭐 했었어도 지금 베어스의 기행이 계속해서 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점은 '베어스에게는 썩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음. 그러니까 뭐 제가 베어스 소식을 준비했을 때도 좀 적었던 이야기인데 뭐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려 음. 보면 어 트레이드로 영입을 하자마자 이제 장기 계약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음. 그래서 일단 자신들이 보유권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풀리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 집에 데려온 다음에 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냥 장기 계약을 주겠다. 이것이 이제 베어스의 플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조건으로 이제 양측이 최종 뭐 계약 합의에 이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베어스 입장에서는 수비 쪽에 조금 더 역점을 두는 것이 우리가 더 빠르게 리빌딩을 할 수 있는 뭐 '방안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네. 공격보다는 '수비 쪽에 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한번 경쟁을 해 보겠다.' 뭐 이런 의사를 좀 밝힌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커맨더스 입장에서는 '개꿀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인제 그 체이스 형을 또 나이너스로 보냈다고 인제 소식이 전해졌는데 24 년도 드래프트 3 라운드 픽을 받고 보냈습니다. 이게 커맨더스 코칭 스태프과 좀 트러블이 있다. 디서플린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좀 리포트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높은 픽을 받기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음. 그러니까 뭐 나이너스가 지금 최근에 부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결국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이거는 이제 4 라운드 같은 3 라운드 픽이라고 봐야겠죠? 네. 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체이스 형이 드래프트 당시에 받았던 기대감에 비해서는 결국 부상 때문에 뭐 꽃을 피지를 못했고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팀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체이스 형 입장에서 보면 쪼끔 더 이제 컨텐더 팀으로 간 거니까 네 이 부분이 좀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새로운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이 두 선수를 내보냈다라는 거는 이제 커맨더스가 리빌딩을 선언했다라고 인제 봐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리빌딩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공식화됐던 부분은 사실 아니었고,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인제 공식화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인제 지금 이제 감독인 론 리베라의 자리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론 리베라 감독이 또 이제 수비의 대가로 또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이제 수비 쪽에서 핵심 피스가 되어 줘야 하는 선수들이 대거 팀을 떠났다. 이거는 뭔가 이번 시즌 중 혹은 이번 시즌이 끝나고 어떤 감독진의 교체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음. 네. 이렇게 인제 이글스와 커맨더스에 대한 얘기를 해 봤고요. 다음은 인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레이븐스가 31대 24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뭐 스코어만 봤을 때는 뭐 원 포제션으로 끝났으니까 '어 의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뭐 한 10분 정도 남았을 때 24대 7 까지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승패는 사실상 좀 일찍 결정이 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카디널스가 온사이드 킥을 또 성공시키는 뭐 그런 뭐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뒤늦게 뭐 추격을 열심히 했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공격 기회가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온사이드 킥까지 감행을 했으나 여기서는 이제 레이븐스가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점수 차에 비해서는 레이븐스가 쪼끔 더 넉넉한 승리를 했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슈아 dobs가 이제 자기 진영에서만 두 개의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뭐 공격권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이제 굉장히 유리한 필드 포지션까지 같이 내줬는데, 레이븐스가 그 두 번의 기회를 이제 모두 터치다운으로 바꿔내면서 이제 점수 차가 벌어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팀의 조건이라고 해야겠죠. 예,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어떤 자신들의 성과로 바꿔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레이븐스가 잘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결국 인제 그 조슈아 dobs가 이 경기를 끝으로 인제 벤치로 가게 됐고, 결국은 인제 트레이드가 됐죠. 인제 유니폼을 갈아입게 된 조슈아 dobs고, 다음 주에 이제 카일러 머리가 선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뭐 머리가 못 나오게 된다면 지금 신인 쿼터백 클레이튼 튠이 선발로 나설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일단 다음 주가 클리블랜드 원정이고, 뭐 상대 수비가 강하고 뭐 날씨가 또 안 좋을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머리가 지금 훈련에 복귀해서 몸을 만들고 있지만 실전에서 뛰어도 될지에 대한 판단은 또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 이런 변수들을 감안하면 뭐 9주 차이는 일단은 뭐 튠으로 한번 뭐 경기를 치르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해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그다음 주부터는 이제 머리가 정상적으로 출전을 할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1승 7 패까지 밀려나면서 뭐 이번 시즌에 대한 성적은 좀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애리조나이기 때문에 카일러 머리가 성공적으로 복귀를 해서 실전 감각을 찾고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카디널스의 1 차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에서 잭 얼츠 그리고 제임스 코너 선수가 나오지를 못했어요. 부상으로 인제 빠져 있는 상황에서 트레이 맥브라이드가 95 리시빙 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그리고 에마리 디메르카도가 78 러싱 야드를 기록하면서 인제 그 일종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카디널스가 이날 경기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이 경기에서 거두었던 이제 좀 소기의 성과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레이븐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라마 잭슨이 뭐 크게 어떤 힘을 쓰지 않고도 뭐 1 승을 추가했던 이제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러닝백 거스 에드워즈가 80 러싱 야드에 3개 터치다운으로 뭐 공격에서는 이제 가장 뭐 빛나는 활약을 해 줬고, 세이프티 지노 스톤이 이제 이날도 인터셉션을 기록했는데 벌써 3 경기 연속 이 인터셉션 기록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의 활약이 좀 눈부시다, 이렇게 좀 조명을 해 주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지금 8경기 구간 동안 5개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인터셉션 부문에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 선수가 이제 2020년 7라운드 출신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 라운드에 지명을 받았고 이게 2020년쯤이면 로스터에 남아있지 못한 선수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백업 로테이션 멤버로 뛰다가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맞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레이븐스에게 굉장히 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3년 동안 8경기 선발 출전밖에 없었고 인터셉션 기록도 하나 밖에 없었던 이제 이 지노 스톤이었는데 올해만 아직 뭐 시즌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5개를 하고 있다. 예 정말 엄청난 뭐 성장이고 뭐 정말 기량 발전상을 받아도 뭐 이상하지 않을 만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레이븐스의 사실 세컨더리가 굉장히 탄탄한 뭐 상황인데 뭐 부상 선수가 생기면서 이제 좀 기회를 얻었던 지더 스톤이 이렇게 또 붙박이 같은 뭐 정말 리그 최고의 활약을 또 이어준다는 거는 이제 음. 레이븐스에게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모두를 멘붕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런 캔자스 시티 칩스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인데 24대 9 덴버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음. 정말 덴버 입장에서는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승리를 거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칩스를 상대로 연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끊어냈다는 것만으로도 네 뭐 이번 시즌 전체 성과와는 상관없이 덴버 팬들에게는 꽤나 이제 위안이 되는 이제 그런 승리였던 것 같고 시계를 돌려보면 이제 덴버가 2015 시즌에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 그 시즌 2 주차에 칩스를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둔 바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16 연패를 칩스를 상대로 당했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뭐 마홈스의 데뷔 이전부터도 이제 이어오던 연패가 이제 마홈스를 만나서 또 더 길어졌고 예 그것이 올 시즌 뭐 지금 10월 말까지 오다가 이제 드디어 예 오랜만에 칩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날 저희 그 브론코스가 러셀 윌슨에게 좀 패스를 많이 시키질 않았습니다. 러싱 위주로 공격을 풀어간 게 좀 주요했는데 이게 사실은 시애틀 시옥스 시절의 위닝 포뮬라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 사실은 '러셀 윌슨에게는 이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경기 운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날 그 40 번의 팀 러싱 그리고 153 야드를 만들어냈었던 덴버였고 러셀 윌슨의 패스 숫자가 20 번이 안 됐습니다. 19 번의 시도 12 번의 패스 성공 그리고 인제 터치다운 3 개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윌슨도 계속해서 패스를 던져야 되는 그런 부담에서 좀 벗어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상황에서는 또 집중력을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뭐 앞서도 인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덴버가 이번 시즌 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줬던 경기가 아니었나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음. 드디어 이제 션 페이튼 감독 체제에서 첫 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덴버는 이 기세를 좀 이어가고 싶었을 텐데 요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바이 위크에 또 걸렸어요. 음. 그래서 일단은 10 주차에나 이제 다음 경기가 벌어질 예정인데 뭐 중요한 건 그런 거겠죠. 일단 이제 연승을 했고 '우리도 좀 해볼 수 있나?'라는 이제 분위기가 이제 팀 전체에 퍼졌을 때 여기서 뭔가 좀 방심하거나 뭐 이렇게 좀 마음을 놓지 않고 더 타이트하게 이제 훈련을 잘하면서 그 분위기 모멘텀을 이어가서 10 주차에 이제 필드 위에 나서는 거. 이것이 뭐 팀의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러셀 윌슨이라든가 뭐 감독을 맡고 있는 션 페이튼의 좀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준비가 돼서 10 주차에 나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10 주차가 이제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로 잡혀 있는데 이제 빌스 원정이에요. 그래서 음. 빌스가 올해 뭔가 좀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일단 기본적인 체급이
덴버보다는 이제 뭐 한 체급 혹은 두 체급 이제 더 뛰어난 팀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빌스 원정을 만약에 잘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은 있는 상황인데 만약 빌스를 넘어설 수만 있다면 네, 시즌 후반부에 이 덴버를 좀 우리가 다크호스로 주목해야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 정도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칩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칩스가 이날 턴오버가 5개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패트릭 마홈스의 인터셉션이 2개였고 거기다 마홈스가 이제 펌블 턴오버도 하나를 기록을 했어요. 총 3개의 턴오버를 허용했었던 마홈스였고 리시버 마르케스 발데스 캔틀링 선수가 펌블을 또 하면서 턴오버를 하나를 기록을 했고 미콜 하드먼이 이제 그 펀트 리턴 과정에서 또 펌블을 기록을 하면서 이날 인터셉션 2개, 펌블만 3개, 그러니까 총 5개의 턴오버를 먼저 허용을 했고 이게 마홈스가 이제 연차가 좀 쌓이다 보니까 경기를 많이 치렀어요. 거의 한 100경기 가까이 치렀습니다. 뭐 포스트 시즌 포함해서 거의 한 100경기 가까이 치렀고 정규 시즌만 지금 88경기에 나왔는데 한 자릿수 득점으로 끝난 경기가 2번째였습니다. 음. 이거는 그만큼 이제 이 칩스로서는 경기가 안 풀리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스케일 플레이어진도 보면 이날 이제 개인적으로 60야드를 넘긴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죠. 음. 그러니까 수비도 나름 이제 분전을 했는데 뭐 공격팀, 스페셜팀에서 이제 연달아 턴오버가 나오다 보니까 뭔가 더 이상 실점을 억제하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마홈스가 이 플레이오프까지를 포함하더라도 이 한 자릿수 득점으로 끝난 게 이제 세 번째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음. 그만큼 마홈스가 아주 뭐 이제는 꽤나 베테랑이 됐는데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꾸준하게 좋은 공격력을 보여줘 왔지만 이날만큼은 좀 확실히 변명이 여지없이 좀 부진한 하루를 뭐 보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름의 이유는 또 있었더라고요. 이날 그 감기 증세가 좀 있었다 그래요. 거기다 인제 뭐 일단 그 덴버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마일 하이잖아요. 고지대에서 인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다 핑계입니다. 예. 뭐 프로라는 게 이게 그런 거죠. 죽어도 경기장 위에서 죽어야 된다. 저희가 인제 그 방송국에서 일을 하니까 방송국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플 거면 차라리 방송하다가 죽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뭐 어쨌든 이게 프로라면 또 경기장 위에서 본인의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증명을 해야 되고 또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예. 그런 측면에서 인제 뭐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이 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핑곗거리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어쨌든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인제 마이애미를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걸 독일에 넘어가서 치러야 되거든요. 뭐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컨디션 관리를 잘 해서 다음 경기를 또 잘 치르는 게 중요한 캔자스시티 칩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 패배를 통해서 이제 마홈스가 데뷔 이후에 AFC 웨스트 라이벌 원정 경기에서 첫 패배를 당했다 그래요. 저는 이것도 정말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었는데 그동안 원정 16전 전승을 기록해 오고 있었다라는 거 자체도 음. 이날 깨지기는 했지만 정말 마홈스가 뭐 이렇게 커리어 초반부터 이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구나. 예, 굉장히 어려운 뭐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해 왔었구나. 예, 라는 거를 뭐 한 번 더 깨달았던 뭐 일이었고 뭐 이날만큼은 뭐 변명이 여지없이 잘 못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마음스의 뭐 장기간의 슬럼프로 이어질 거라는 뭐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얼마나 빠르게 이제 컨디션을 회복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느냐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덴버 브론코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 얘기를 해 봤고요. 다음은 어 신시내티 벵갈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입니다. 31대 17로 벵갈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벵갈스가 완전히 이제 궤도에 올랐구나. 다시 이제 그 트랙에 올라왔구나라는 거를 보여줬던 그런 이제 경기였고 지난 시즌도 보면 2연패로 출발해서 첫 5경기가 2승 3패, 첫 8경기 구간으로 따졌을 때도 4승 4패 5할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인제 8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었던 벵갈스였는데 물론 이제 그 빌스와의 경기가 인제 다마 햄린 선수의 이제 부상으로 취소가 되면서 지난 시즌 이제 16경기로 끝이 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마지막 8경기를 8연승으로 마무리를 했었고 그 흐름이 올 시즌에도 좀 비슷한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버로우의 몸 상태가 좋아지면서 벵갈스 팀 전체의 폼 뭐 컨디션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음. 이날 버로우가 32 번의 패스 시도를 했는데 패스 실패가 딱 4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 300 야드 가까이 뭐 그다음에 3개 터치다운 패스를 하면서 뭐 우리가 알던 버로우의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말 체이스 선수가 10개의 캐치로 정확하게 100 리시빙 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기록을 했고 조 믹슨이 87 러싱 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하면서 정말 완벽한 또 삼각 편대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벵갈스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로우가 이런 경기력을 보여준다? 벵갈스는 곧바로 AFC 컨텐더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다음 주가 아마 빌스와의 경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 빌스도 이제 굉장히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의 승부가 아주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승리한 팀은 쪼끔 더 그 기세를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라는 걸 좀 증명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이너스는 이날 경기를 내주면서 이제 3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브록 퍼디의 백투백 인터셉션이 결정적인 패배 요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3 쿼터 막판에 나왔던 그리고 인제 그다음 드라이브의 첫 번째 패스가 연속으로 인터셉션이 되면서 경기가 터졌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인제 펌블로 마무리된 드라이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러핑 더 패서 반칙이 안 나왔으면 또 인터셉션으로 끝났을 드라이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나이너스가 앞서가는 상황이 아니라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 끌려가는 상황에서의 어떤 경기력? 정확하게 말하면 인제 그 캐리력이라고 해야겠죠. 막판에 이제 경기를 뒤집는 그런 능력은 아직 이 선수에게는 부족하다는 것이 최근 경기들을 통해서 좀 증명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글쎄요. 이게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던 이 브록 퍼디가 뭐 처음으로 이제 패배를 경험한 이후에 그것을 좀 만회하고 다시 뭐 정상적인 폼으로 돌아오는 데 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좀 '멘탈적인 이슈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쪼끔 더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어쨌든 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 뭐 결국엔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리고 또 자기는 뭐 7 라운드 가장 마지막에 뽑힌 쿼터백이잖아요. 근데 음. 이것을 좀 더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요소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뭔가 내가 이 팀을 모두 우승으로 이끌어야 되고 내가 모든 승리를 앞장서야 되고 뭐 이런 부담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날 그 크리스천 맥카프리 선수가 17 경기 연속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플레이오프 포함해서 연속 경기 타이 기록이라 그래요. 또 기존의 명예전당에 헌액됐었던 콜츠의 러닝백 레니 무어가 갖고 있던 기록과 인제 타이 기록이 됐는데 아마 뭐 다음 주에 NFL 신기록이 달성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앞서 그 커맨더스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이너스가 체이스 영을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제 2024 드래프트 3 라운드 픽을 주고 데리고 왔고 이거는 좀 나이너스 입장에서 인제 얘기를 좀 해 보면 '거저 데리고 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데리고 왔으니까 연장 계약을 맺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일단 인제 체이스 영의
셀러리가 지금 루키 컨트랙트에 묶여 있는 상황이고 최수영이 만약에 이번 시즌만 뛰고 FA로 팀을 옮기게 된다라고 하면 나이너스는 또 그 FA 아웃으로 인한 보상 픽을 또 받게 되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사실 나이너스에게는 손해 볼 게 없는 트레이드 영입이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자, 연장 계약을 맺어준다라고 하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 트레이드 영입 자체만 놓고 보면 뭐 좀 염가에 가깝다. 뭐 나이너스가 사실은 이제 최시용 선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덕분에 좀 싸게 잘 업어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커맨더스가 이게 나이너스에 팔았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지구 라이벌인 이글스와 카우보이스를 좀 동시에 여섯을 먹여주는 그런 이제 효과도 있다라고 분명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팀이 아니라 나이너스에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뭐 안 그래도 강력한 D라인에 또 새로운 무기를 또 추가를 했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예, 음. 그래서 2017년 그다음에 18년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 시절에 이 체이스 영과 닉 보사가 이제 함께 뛰었던 뭐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 두 선수가 모처럼 또 프로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선수가 이제 2년 동안 합산했던 기록이 색 26개 반, 그리고 이제 태클 플로스 41개 반, 포스 펌블 4개니까 뭐 이후에 이제 이 닉 보사가 떠나고 나서 체이스 형이 1년 동안 뭐 반짝해서 뭐 한 시즌에 10개 넘는 색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두 선수가 합작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 그리고 나이너스의 D라인 자체가 지금 정말 압도적인 재능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여기에 체이스 형이 영입됐다라는 건 또 이 수비 쪽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하나 더 추가가 됐다라는 얘기니까 이 부분은 뭐 나이너스에게 강점을 더욱더 이제 강화하는 차원의 트레이드 영입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두 선수가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이제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을 NFL 무대에서도 이어서 또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기력적인 걸 떠나서 어쨌든 체이스 형이 새로운 팀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음. 근데 어쨌든 대학 시절에 이렇게 뭐 인연이 있었던 뭐 닉 보사가 또 팀의 핵심 플레이어 중에 하나로 있기 때문에 좀 적응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벤갈스와 나이너스의 경기 얘기를 해 봤고요. 다음은 이제 선행의 풋볼이었던 시카고 베어스와 LA 차저스의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LA 차저스가 30대 13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차저스가 올 시즌 성적이 그 기대 이하입니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시즌 출발을 하고 있었던 차저스였는데 모처럼 이제 베어스를 만나서 낭낭한 승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음. 그러면서 이제 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고 사실 3 쿼터 3 분여가 남은 시점에서 이미 30대 7까지 점수가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음. 이후에는 뭐 가비지 타임으로 흘러갔던 경기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차저스의 쿼터백 저스틴 허버트가 4 주차 레이더스와의 경기에서 당했던 이 왼손 중지 부상이 아직 이제 완치가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이제 계속해서 경기를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왼손에 이렇게 좀 붕대로 뭐 강한 테이핑을 해 놓고 이제 경기를 뛰고 있던데 물론 이제 던지는 손은 아니니까 뭐 '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스냅을 두 손으로 받아야 되죠. 그리고 뭐 히트를 당할 때 이럴 때는 어쨌든 온몸을 써야 하는 뭐 운동이고 이제 손가락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이제 취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수 입장에서는 좀 위축이 되고 이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위이기는 합니다. 예, 음. 그래서 사실은 차저스가 좀 여유가 있다면 뭐 한 주라도 좀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텐데 뭐 팀 사정이 지금 1승 1 승이 급하다 보니까 뭐 무리해서 좀 경기를 계속 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이날만큼은 이제 그 부상 이슈가 좀 의식되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날 이제 경기 시작하고 나서 첫 15번의 패스가 모두 성공이 됐고 어 경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40번의 패스에 31번 성공, 298야드에 3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었던 어 저스틴 허버트 선수였고요. 이날 그 오스틴 에클러가 또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이날 그 123 스크리미지 야드에 또 터치다운 1개를 기록을 하면서 모처럼 이제 자신의 이름값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베어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음. 커리어 두 번째 선발 경기에 나섰던 이 타이슨 베이전트, 이 루키 쿼터백이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예, 근데 이제 그 기세를 이어가는 데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음. 이날 이제 232 패싱 야드에 인터셉션만 2개를 던졌었고 20야드 이상 전진을 만들어낸 플레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빅 플레이가 경기 내내 딱 한 번밖에 없었던 타이슨 베이전트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이전트 선수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이제 러싱 시도당 3야드가 채 안 됐던 러싱 공격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 패스도 원활하지 않았고 러싱도 원활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시카고 베어스 입장에서는 좀 무기력한 경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또 그 커맨더스 얘기를 하면서 몬테스 스웨 선수를 영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글쎄요. 뭐 나름의 이유는 또 저희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안 되는 팀이 왜 안 되는지를 또 이제 베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저는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음. 그러니까 뭐 드래프트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핵심 피스, 뭐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좀 뭐 결과를 보고 저희가 이렇게 뭐 해석하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음. 그래서 이 몬테스 스웨트과 얼마나 합리적인 뭐 조건의 계약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베어스에 합류한 스웨트이 팀 수비의 리더로 얼마나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또 이 트레이드 후에 있을 뭐 장기 계약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제 시카고 베어스와 LA 차저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요. 마지막 경기죠.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경기.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26대 14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라이온스가 이제 지난주에 경기를 내준 이후에 어 연패로 분위기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이제 연패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강팀의 자격, 뭐 조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라이언스 경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연패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명제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음. 사실 이 주전 러닝백 데이빗 몽고메리가 이제 이넥티브 명단에 오르면서 이날 경기에 출전을 하질 못했는데, 1라운드에 뽑았던 신인 자미르 깁스가 이제 드디어 자신의 잠재력을 좀 뽐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몽고메리의 공백이 생각나지 않는, 네, 그런 공격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9월을 4 경기에서는 이제 평균 스크리미지 야드가 60에서 70 정도,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1 라운드 치고는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 좀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부상으로 몇 주간 휴식을 가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 좀 휴식을 취하고 돌아왔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인제 2주 연속 터치다운 그리고 100 스크리미지 야드를 넘기는 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인제 이날 경기에서 커리어 통산 100 플러스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고 스크리미지 야드가 무려 189 야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는 몽고메리의 빈자리를 좀 완벽하게 좀 메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인제 문제는 몽고메리가 돌아왔을 때 이 두 선수가 스냅의 어느 정도 배분을 가져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1 더하기 1이 됐을 때 최소 2는 돼야 되고, 이제 음. 거기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두 선수 모두 좀 체력 안배를 하면서도 경기 감각을 잃지 않고 뭔가 투입됐을 때 100% 힘을 이제 끌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최적의 좀 비율을 이제 찾는 것이 이 댄 캠벨 감독의 과제가 아닌가, 예,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그 브라운스의 리시버 도노반 피플스 존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25년
6라운드 픽을 주고 영입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도노반 피플스 존스가 이제 종종 뭐 깨소금 같은 역할을 해주던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은 사실은 좀 존재감이 미미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아마 뭐 이번 시즌이 끝나면 FA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이번 시즌 당장의 활약이 좀 아쉬웠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선수의 이름값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대가로 영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다음 주가 지금 라이언스의 바이 위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노반 피플스 존스에게는 또 팀에 녹아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졌다. 이렇게 좀 보이고 레이더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이더스가 이제 이날 경기를 패배한 이후에 조시 맥데니얼스 감독과 함께 데이브 지글러 단장 그리고 인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믹 롬바르디까지 한꺼번에 경질을 했습니다. 이게 맥데니얼스 감독이 지난 시즌부터 인제 핫시트에 앉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놀라운 부분은 사실은 아니었었고 이렇게까지 좀 시간이 많이 주어진 거에 대한 의문은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음. 사실은 이제 언론들에서부터 이번 시즌 중에 경질될 감독 후보로 뭐 자주 꼽혔던 인물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만 1년 반 정도를 이제 채운 시점에서 이제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고 사실 2009, 2010 시즌 이제 덴버 브론코스에서 첫 감독을 했을 때도 11승 17 패를 거두고 이제 2 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임이 됐었던 역사가 있었는데 음. 이제 13 년이 지나서 뭐 레이더스에서 잡았던 두 번째 기회도 이제 9승 16 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만 2 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좀 공통점을 남긴 채 다시 한번 좀 감독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음. 이제는 뭐 감독으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음. 예.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 자 이렇게 된 김에 '종신 패트리어츠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글쎄요. 뭐 또 지금 또 패트리어츠가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패트리어츠에 돌아올지 여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시즌이 끝난 뒤에 뭐 또 한번 논의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음. 뭐 어떻게 될지 그건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뭐 다반테 애덤스 트레이드라든가 뭐 데릭 카를 떠나보내고 지미 가로폴로를 영입한다든가 뭐 이런 뭐 나름 뭐 큰 폭의 변화를 가져가면서 뭐 좀 성적을 내고 싶었던 레이더스의 어떤 뭐 지글러 단장 뭐 음. 맥데니스 감독이었는데 결국에는 애덤스도 이번 시즌엔 좀 잠잠하고 여러모로 시너지가 잘 나질 않으면서 일단 좀 실패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공석이 된 감독 자리를 이제 누가 채울 거냐 이거에 대한 또 관심이 있는데 일단 이번 시즌은 팀의 라인베커 코치를 하고 있던 이 안토니오 피어스라는 인물을 대행으로 내세워서 자녀 시즌을 치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뭐 시즌이 종료된 이후에 인제 새로운 감독을 인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게 감독 그리고 이제 단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그 구단주가 감독과 단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게 좀 뭐랄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게 좀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 인제 그 존 그로덴 감독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드래프트 전문가였던 이제 마이크 메이옥을 단장으로 선임하는 부분에서도 뭐 사실은 쪼끔 인제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결국은 인제 그로덴 감독 역시도 그 모종의 문제로 인해서 또 팀을 떠나게 됐고 메이옥 단장도 뭐 성과를 전혀 인제 보여주질 못하면서 이렇게 인제 또 팀을 떠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조시 맥데니얼스도 이미 실패한 전적이 있는 감독이었음에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지금 또 어 단장까지 이 데이브 시글러 단장까지 같이 인제 또 경질을 하게 된 상황인데 이게 '인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 인제 그 존 그로덴 감독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드래프트 전문가였던 이제 마이크 메이옥을 단장으로 선임하는 부분에서도 뭐 사실은 쪼끔 인제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결국은 인제 그로덴 감독 역시도 그 모종의 문제로 인해서 또 팀을 떠나게 됐고 메이옥 단장도 뭐 성과를 전혀 인제 보여주질 못하면서 이렇게 인제 또 팀을 떠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조시 맥데니얼스도 이미 실패한 전적이 있는 감독이었음에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지금 또
이게 아무리 좋은 자원을 영입을 하고 뭐 좋은 선수들을 드래프트로 뽑고 FA로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애초에 관리 감독을 할 이 감독과 단장을 제대로 인제 인선을 하지 못하면 똑같은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안토니오 피어스 단장의 뭐 기자회견을 보면 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감독 대행직을 수행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어떤 구체적인 성적을 언급하기보다는 일단 팀 분위기를 바꾸고 팀의 에너지 레벨을 올리는 데 좀 집중을 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추측키로는 이 그전까지 이 레이더스의 팀 분위기가 많이 좀 침체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어쨌든 저희가 펜서스 경기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팀의 뭐 사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사실 승리만 한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음. 다음 주에 이제 좀 약체라고 볼 수 있는 뉴욕 자이언츠와의 홈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안토니오 피어스 감독 된 체제에서 좀 기분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제 이번 주에 펼쳐졌던 모든 경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또 반환점을 돌게 되는 NFL인데 '시즌이 참 빠르게 간다.'라는 생각이 저는 매 시즌 인제 반복되는 생각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참 좀 아쉽죠? 벌써 절반이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뭐 벌써 이제 좀 자리를 잃은 감독도 나타나고, 이제 시즌이 확실히 중반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된 선수들이 또 팀에 어떤 뭐 영향을 끼칠지, 뭐 부상자들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할지, 이런 것들도 지켜보면서 뭐 다음 주 경기가 끝나고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9 주차 경기들이 끝난 이후에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